목포에서 아름다운 것과 고통스러운 것이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목포의 삶과 목포의 노래를 이룬다. 인구 23만의 작은 도시로 그토록 많은 눈물의 노래가 불리기는 목포 말고는 지구상에 다시 없을 것이다. 목포 시내 레코드 가게에서 팔리고 있는 목포의 노래들을 대충 훑어보자. 목포의 눈물, 목포는 항구다. 유달사나 말해다오, 목포 블루스, 추억의 목포항, 목포의 연가, 영산강 처녀, 비오는 목포항, 사막도 뱃다라기, 목포의 노래, 목포의 달밤, 영산강 뱃노래, 말없는 목포항들이다. 섬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두워지는 여객부두에서 막배를 기다리고 있다. 임자도의 전장포나 도초도, 우이도의 섬사람들은 김장용 젖새우가 많이 잡히는 늦가을에 그래도 목돈을 만져볼 수 있다. 섬사람들은 젖새우를 판 돈으로 목포에 건너와서 월동용품을 사가지고 섬으로 돌아간다. 섬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월동용품은 바람막이 비닐 몇 조각, 어린이용 겨울 파카, 그리고 함석으로 만든 연통 몇 토막이다. 연락선의 운행 계통에 따라서 한 줄의 항로로 묶여있는 여러 섬의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여객부두에서 모두 만난다. 오랜 세월을 같은 섬에서 살아서 새삼스런 인사의 호들갑이 필요 없는 섬 사람들은 남인 것처럼 무덤덤하게 만나지만 서로의 손에 들려있는 물건이 너나 없이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네 둘째 놈 파카 샀구만. 너무 크지 않을까? 얼마 주고 샀는가? 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이웃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어린이용 파카만 보아도 그 집 둘째 놈의 체구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섬으로 가는 연락선의 막배들이 떠나고 나면 목포 부두에는 선원들의 밤이 시작된다. 가까운 바다로 출어하는 작은 고깃배들의 선원들은 늦도록 배에 카바이트 불을 밝히고 비닐 조각을 오려서 선실에 바람구멍을 틀어막고 있다. 작은 고깃배들과 먼 섬의 집들이 한 조각 비닐로 그들의 겨울을 가리고 배들의 창문을 가린 비닐 조각이 바람에 펄럭거리고 있다. 큰 어선들은 12월 초순이면 다시 동지나 바다까지 나가야 하는데 그 배들은 지금 대반동 바닷가의 조선소에 녹슨 몸뚱이를 맡기고 수리 작업을 하고 있다. 콘크리트 암고 밑으로 썩어서 검은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야간 작업에 나선 용접공들이 지난 여름의 태풍에서 깨어져 돌아온 배들을 내부 수리하고 있다. 용접공들은 큰 철제 앵커의 칼고리 부분을 향해서 푸른 산소의 불꽃을 쏘아대고 있었는데 배가 수리되는 며칠 동안을 목포 부두에서 빈둥거려야 하는 동진하행 선원들은 선창가 주막에서 봉도 난발로 소주를 마시면서 닥쳐올 겨울바다를 걱정한다. 목포의 항동부두에서 영산강 어귀를 건너 용당으로 가는 도선의 선착장 10여 평 대합실 뒷마루는 고단한 사람들의 엉덩이에 달아서 반들반들 윤이 나고 있었다. 오래된 오줌의 냄새인지 토사물의 냄새인지 또는 바닷바람에 비벼지는 오래된 땀과 슬픔의 냄새인지 용당행 도선장 대합실은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한없는 남루가 퀴퀴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도선장으로부터 해안선을 따라 항동, 대반동, 제보선창의 부두가 펼쳐지고 90년 전 개항 무렵에 영국, 일본, 러시아 등 힘센 나라들의 공동 조개가 들어섰던 그 거리에는 일본 영사관의 빨간 벽돌 건물, 해난 심판원의 석조 건물, 옛 한국은행의 대리석 건물 등 침략자의 서구식 건축들과 수많은 일본식 목조 2층 다다미 가옥들이 들어서 있다. 일본인들은 이 항구를 301흙이 쏟아져 나오는 항구라고 자랑했다는 것인데 그 300은 저들이 호남벌판을 수탈해서 끌어모은 쌀, 목화, 소금이고 1흙은 목포 신안의 연안과 섬에서 빼앗은 미역이었다. 그 빼앗긴 301흙이 항동 또는 대반동 부두에서
기선에 가득가득 실려 일본으로 떠날 때 목포 앞바다 고화도 면화공장 여직공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로 데뷔하였다. 목포 시인 허형만의 대반동 연작시는 서러운 역사와 남루한 오늘의 삶 위에 미래의 사랑과 꿈을 세워야 하는 한 시인의 목매입니다. 바다는 끝내 흔들림을 멈추지 않는다. 흔들리고 흔들리는 목숨. 대반동에 와보면 더욱 실감난다. 저 멀리 용머리 고화도에서 새어나오는 가녀린 불빛 한 점까지도 흔들리는 우리네 삶을 확인하노라면 영산강이 얼마나 긴 슬픔 속에서 흔들렸는지 대반동 한 끝에서 알 수 있나니 이 밤도 우리네 눈물은 침략자의 혓바닥 정도로는 녹지 않는 짜디짠 한 톨 소금인 것을. 살아 퍼덕이는 살점을 쪼아대는 시퍼런 칼날이여 멈추어라. 우리네 사랑은 휘영청 밝은 저 보름달,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애무하는 저리 밝은 보름달, 흔들리고 흔들리는 가냘픈 목숨 하나로 이 한밤 대반동에 와보면 그래도 바다는 끝내 흔들림을 멈추지 않는다. 목포 선창가 주막에서 목포 사내들이 부르는 목포는 항구다를 들어보면 유행가 치고는 별나게 단순 서술형 종교로미로 끝나는 그 가사 안에 남쪽 끝 항구인데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라는 노여움에 찬 반문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항구의 척박한 조건들 위에 삶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그들의 집단적 자기 확인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다. 허형만은 흔들림, 출렁임, 그리움 같은 말로써 목포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네 노래는 그리움이다. 남들은 호남선의 끝, 목포의 눈물로 바다를 보지만 우리에게 바다는 소금기 같은 슬픔이다. 무시로 나르는 갈매기도 사람 소리만 같아서 저리 깊이 자저러지는 백고동 소리도 영락 없는 사람 소리만 같아서 철썩이는 파돛결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우리에겐 퍼런 갯내음 같은 그리움뿐이다. 목포 시인 최일환의 시들은 목포의 지역성에 보다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유달산, 노적봉, 갓바위, 삼학도, 고하도, 째보선창, 오거리들은 그의 시의 중요한 테마이고 남농선생, 차재석 선생 같은 목포의 어른들께도 그는 단정한 시 몇 편을 바치고 있다. 그의 목포 시편들은 도시정서나 농촌정서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남쪽의 한 작은 항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 보인다. 그의 목포의 눈물 연작들이 보여주고 있는 마음은 고향의 아늑함과 스산함, 고향의 사랑과 고향의 분노다. 목포 사람들은 선창가에 나가 비린내나는 바람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생락지가 도마 위에서 칼에 맞아도 꿈틀거림을 보면서 헐벗긴 사막도 쪽으로 두 주먹 불끈불끈 쥐면서 소금기 짜디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이난영의 서러운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시 속에서의 목포는 김지하의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목포에 관한 김지하의 시가 많은 편은 아니다. 또 그 시들이 목포의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매달리지 않고 그 특수성을 오히려 보편화시켜버리는 힘을 갖는다. 고향에 관한 김지하의 시들은 비교적 초기에 쓰여진 시들이다. 성자동, 용당리의 시에서 보여주는 고향은 빛과 부활을 향해서 무릎걸음으로 걸어가는 죽은 자의 고향이다. 용당리에서의 나의 죽음은 출렁이는 가래에 묻어올까? 묻어오는 소금기 바람 속을 돌 속에서 흐느적거리고
부두에서 노동자 한 사람 죽어 있다. 그러나 나의 죽음은 어디에? 그러나 용당리에서의 나의 죽음은 침묵의 손수건에 묻어올까? 난파와 기나긴 노동의 부두에서 가마니 속에 노동자가 한 사람 죽어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작은 손이 들리고 물 위에서 작고 흰 손이 자꾸만 나를 부르고